안녕하세요. 이슈이스타 시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통령 선거 재출마를 확정한 모양입니다. 어제 팍스뉴스와의 타운홀 인터뷰에서 재출마 여부에 대해 이미 결정해둔 상태라고 말했는데요. 이날 진행자 숀 해니티는 2024년 대선에 출마할 것이냐고 물은 뒤 트럼프 대통령이 답하기 곤란하다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바로 마음은 정했느냐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라고 짤막하게 답했습니다. 이건 그냥 나가기로 했다라고 이해해도 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이 나왔을 때 현장 관중들 사이에선 환호와 박수가 나왔고 대통령도 선거 전이 힘든 줄 알면서도 다시 뛰어들 각오가 된 것처럼 보인다라는 추가 질문에 내가 원하는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나라에 필요한 일이라고 답했기 때문입니다. 이슈이스타 구독자 여러분들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2024년 출마의 의미가 없다, 너무 늦다라고 속상해 하시는데요. 현실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해야 하는데 미국의 내전이 발발할 수는 없는 일이고 대통령이 복귀하기 위해서는 순서가 있는데 일단은 내년도 중간선거를 완벽하게 승리하고 2024년 대선에서 컴백하는 게 현실상 가장 정답인 것이죠. 텍사스주 에딘버그에서 열린 이날 타운홀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계속 싸우는 것이 즐겁겠느냐라고 반문하면서 이 나라와 우리가 성취한 것은 매우 중요하며 우리가 나라를 돌봐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임무라는 게 엄청난 중압감 때문에 한번 하고 물러나면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이랍니다. 권력욕이 아니라 나라가 무너져 내리니까 기껏 쌓아놓은 미국이라는 탑이 해체되고 흔들리고 무너지기 직전이니까 다시 돌아와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통령이 무슨 복수열전 때문에 백악관으로 돌아가고 싶은 게 아니라 무너져가는 미국을 되살리기 위해 돌아가야 한다고 큰 중압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인데 트럼프 대통령께서 불꽃놀이도 즐기면서 행복한 주말 보냈으면 합니다. 어쩌면 불꽃놀이와 함께 공식적으로 대선 도전 선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민주당은 어떻겠습니까? 털어서 나올 먼지도 없는 트럼프 대통령 측근을 말도 안 되는 혐의로 기소하고 언론 플레이로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잡혀갈 것처럼 쇼하고 의회에서도 난리인데요. 낸시 펠로시가 공화당 내에서 쩌리가 된 리즈 체니를 1월 6일 의사당 난입사태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모두 시작부터 그리 될 줄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펠로시가 특별위원회를 만든다면서 공정하게 위원회 공화당 의원들도 포함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위원으로 트럼프 충성파를 넣겠습니까? 당연히 넣을 사람이 체니밖에 없겠죠. 펠로시가 발표한 위원 명단을 보면 위원장이 민주당 베니 톰슨 의원이고요. 조 로프그렌, 제이미 레스킨, 아담 시프, 일레인 루리아, 스테파니 머레이, 피트 아겔라가 뽑혔는데요. 체니만 빼면 다 민주당이고 공화당은 원래 5명 명단을 제출해야 하는데 공화당은 우리가 미쳤냐 하면서 명단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체니만 나서서 언니 나 트럼프한테 복수할 거야 하면서 좋다고 나선 거겠죠. 체니는 성명을 내고 특위에서 활동하게 돼 영광이라며 의회는 1814년 이후 국회의사당에 대한 가장 심각한 공격을 전면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했는데 체니 언니 맘 내가 다 이해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반이나 가는 게 아닐까 싶다. 한편 민주당은 그간 의사당 난입사태 조사를 위한 독립위원회 구성을 추진했지만 상원 표결에서 무산된 뒤 하원에만 특위를 설치하는 방안을 전날 의결했습니다. 다음 이슈는 코스비가 누군지 아시나요? 먼 옛날 한국에서도 코스비 가족이라고 미국 시트콤 코스비쇼를 방송해줬었는데요. 오프라 윈프라 이전에 가장 성공한 흑인 방송인이라고 하면 바로 이분 빌 코스비가 꼽혔습니다.
이분은 지금 BLM과는 달리 상당히 보수적인데요. 80년대까지만 해도 성공한 흑인들은 좀 일반 흑인들과 난 다르다는 식으로 행동하고 말해서 보통 흑인들은 엄청 싫어했습니다. 이분도 자기 시트콤에 보통 흑인처럼 생기지 않고 코 넓고 머릿결도 부드럽고 피부도 덜 까만 배우들을 쓰고 내용도 의사, 교수, 전문직 등 성공한 흑인들 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에피소드를 위주로 내보내면서 엄청난 인기와 함께 엄청난 비평도 받았었죠. 이분이 재작년 미투 운동과 함께 성범죄자로 몰려서 감옥에 갔었습니다. 올해 83인데 수십 년 전 성추행했다고 미투하는 할머니들의 제보가 잇따라서 체포돼, 기소돼,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았었죠. 펜실베니아주 대법원은 지난 30일 코스비의 성폭력 유죄 선고를 기각하고 석방을 명령해 미국을 발칵 뒤집었습니다. 이건 혐의가 풀어진 것은 아니고 사법부가 코스비는 공정한 사법 절차를 누리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코스비는 석방 이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나는 그동안 내 입장이나 관련 이야기를 바꾼 적이 없다면서 그동안 항상 결백을 주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계에서는 당연히 난리가 났죠. 이번 판결이 미투 운동을 후퇴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의 평등을 지지하는 비영리 그룹인 Women in Film은 성명에서 사법 시스템이 형 선고를 이끌었던 증거가 아니라 기술적 허점을 이유로 수십 명의 고소인을 무시했다면서 이는 피해자들에게 앞으로 나서는 것이 가치 없는 일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다고 했습니다. 코스비의 성폭력 피해자인 안드레아 콘스탄트는 이번 판결이 실망스러울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성폭력에 대한 정의를 추구하는 이들을 단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코스비는 2004년 모교인 템플대학 스포츠 행정직원이던 콘스탄트에게 약물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필라델피아 교회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죄로 2018년 9월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코스비에게 성추행 당했다면서 나선 여성들은 50년간 50명 이상 나타났는데요. 그러나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나 콘스탄트에 대한 혐의만 기소가 이뤄졌습니다. 금요일 이슈 이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미국은 독립기념일 연휴입니다. 팡팡 터지는 불꽃놀이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놀러 다니면 참 좋겠는데 제 생각은요. 요즘 어떻게 하면 요 이슈 이슈다를 홍보를 하고 발전시키나 그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 소중하고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제가 가끔 과하게 구여운 척을 해도 구독 취소는 안 되어요.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